통풍도 심한 경우에 척추에서 오는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저림 증상이 동반됐을 때 구별을 좀 해줘야 되고요. 아주 뭐 이제 경미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올 때는 또 그런 현상이 없어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. 또는 이제 협착증이 동반됐을 때 통풍도 같이 나오는 경우에 이제 헷갈릴 수 있죠. 안녕하세요. 고품격 메디칼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. 저희가 이제 엉덩이, 무릎, 발, 종아리 이거 했었죠. 이제 엉덩이 통증이 우리 하이라이트고 김문찬 원장님한테 종아리 통증 한번 해보라 했다가 종아리 통증이 내 걸 역전한 것 같아. 내가 할 걸 그랬나? 하는 생각이 들지만 뭐 누가 하든 저희 병원에 도움이 되는데 제가 또 그 다음에서 이제 족부랑 해서 했는데 그거는 또 생각보다 인기는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족부 시리즈 중에 하나였던 외래로 온 환자가 있어서 이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주제는 디스크야 통풍이야 발저림이 있는 환자들이 이제 보통 허리 문제냐 족부 질환이냐 구별을 좀 요한다.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죠. 그래서 이제 구별법이나 이런 거를 간략히 얘기 드렸죠. 뭐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렇죠. 뭐냐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허리고 이제 발목 이하로 재르면 이제 족부 질환인데 이제 겹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팠던 사람이 족부 질환이 동반될 수도 있죠.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 이제 72세 여자 환자분이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. 그래가지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이제 따님이 이제 모시고 왔어요. 어머니가. 요거 이제 여담인데 환자 이제 할머니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내원했을 때의 분류가 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그냥 제 느낌이에요. 뭐 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누굴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. 써주세요 밑에. 첫 번째가 이제 뭐 이제 보통 이제 척추관절 질환은 이제 할머니가 많으니까 엄마가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할머니가 이제 딸하고 내원했을 때 그죠?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며느리와 왔을 때 그리고 할머니가 아들하고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왔을 때 이거 네 개로 하면은 어느 게 치료 결과가 제일 좋을까요? 이게 딸하고 왔을 때가 치료 결과가 좋다. 여담이에요. 하여튼 72세 여자분인데 따님 모시고 왔어요. 우측 다리가 붓고 저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쭉 보니까 2년 전에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척추 수술을 다 받았어요. 받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이러니까 병원을 갔어요. 딴 병원에 먼저. 그랬더니 이제 딴 병원에서 시술을 받아라. 시술을 받아라.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병원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검사를 다 해서 갖고 오셨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MRI를 켰죠. 그래서 이제 갖고 오신 MRI를 다 봤는데 디스크가 3, 4번에 살짝 있고요. 3번하고 4번 뼈하고 5번 뼈는 옛날에 이제 척추체 성형술, 그러니까 골절이 있어서 이제 했었던 거고 저희 구독자는 이제 이 MRI 보면 이제 협착증이 심한지 아닌지 다 알죠. 그러니까 이제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이제 저릴만 하지 않다 생각을 하는 거죠. 이 MRI를 가지고는 이 원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어르신한테 어르신 혹시 뭐 약 드시는 거 계세요? 라고 물어봤더니 없는데? 이러다가 딸이 엄마 그 통풍약 먹잖아 이런 거예요. 그 순간 이제 제가 발을 만져보니까 이제 엄지 발가락 끝쪽으로 해서 조금 통증이 있으시고 발이 붓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어르신 이거는 우선은 통풍이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기뻐서 말씀하시는 거지. 그럼 원장님 저는 시술 안 해도 되나요?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랬어요. 그래서 그 피 검사를 좀 해보자.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피 검사 수치가 여기 또 옆에 나오지만 정상이 나왔습니다. 이제 저희가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통풍약을 드시는 분한테 있어서 갑자기 생기는 통증에 의한 저림이 동반될 때 대부분 30% 이상에서는 피검사가 정상이라는 거죠. 그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래서 그러니까 따님이 옆에서 아니 요산 수치가 정상인데 왜 이게 통풍이죠? 라고 해서 이제 그걸 설명드렸죠. 정상인 경우에도 많다. 이제 급성기가 다시 왔을 때는 이제 요산약은 끊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통증 조절을 하다가 다시 요산약을 섭취해서 이제 많이 좋아진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
드물지만은 다른 병원을 못 믿어서 왔다기보다는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거죠. 따님이랑 같이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어머니 이제 협착증이나 디스크에 의해서 온 저림이 아니시고 통풍에 의해서 오신 거다라고 해서 치료를 된 케이스를 보여드렸습니다. 그래서 통풍도 여러 이제 심한 경우에 척추에서 오는 디스크나 협착증처럼 저림 증상이 동반됐을 때 구별을 좀 해줘야 되고요. 그다음에 이제 통풍이 심한 상태로 오면은 이제 뻘겋게 붓고 염증 반응이 눈에 보이거든요. 근데 이제 아주 뭐 이제 경미하게 스쳐 지나가듯이 올 때는 또 그런 현상이 없어서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요. 또는 이제 협착증이 동반됐을 때 통풍도 같이 나오는 경우에 이제 헷갈릴 수 있죠. 왜냐면은 다리가 저기 엉덩이서부터 저리기도 하는데 또 발이 또 이렇게 이상이 있으면은 두 개가 같이 온 걸 수도 있고, 그래서 헷갈림을 동반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때도 잠깐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이제 협착증이 너무 심해. 그래가지고 이제 협착증을 치료했는데 엉덩이 통증 심하면서 허벅지 종아리는 다 좋아졌는데 팔이 자꾸 저리 되는 거죠. 그래서 그것도 너무 이상한 거죠. 왜냐하면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여기 슬라이드 잘 만들었는데 발목 터널 증후군, 이거 생각보다 흔치 않게 발견됩니다.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봐줄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단독으로 왔을 때는 구별하기 쉬워요. 뭐 발목 터널 증후군은 발목 이하로만 저리니까. 근데 이게 협착증이랑 동반됐을 때 이제 요거가 간혹 애를 먹이는 경우가 하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, 그다음에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당뇨성 말초신경염, 이게서 당뇨가 잘 조절되지는 않은 환자가 협착증일 때는 저는 항상 당뇨 때문에 저림이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을 반드시 얘기한다,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, 지간신경종, 하지정맥류 이런 게 있습니다. 하지정맥류 당연히 구별하기 어렵죠. 이건 오히려 종아리 통증이랑 관련돼서 저희 종아리 통증 보시면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디스크나 협착증에서 오는 척추 질환에서 오는 저림하고 발만 저리는 거는 대부분은 구별할 수 있다. 그렇지만 이제 동반된 경우에 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. 그리고 통풍이 발저림의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놓치지 않고 살펴봐 주는 것이 좋겠다. 이런 거 오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통풍도 디스크와 협착증, 척추 질환과 감별하자. 이게 오늘의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이상 심내쇼의 황진호였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심내쇼의 황진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